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합선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 거의 보합이에요. 코스피 지수 0.03% 하락, 코스닥 지수 0.01% 하락이니까 보합선 마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장 초반 강세 출발을 해가지고 기분은 아침에 강세 출발해서 기분 좋았다가 약간 밀리는 흐름 안에서 이것도 뭐야, 소위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끝났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요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센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산업지수 1.58% 상승, S&P 1.43% 상승, 나스닥 1.26% 상승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4%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게 마감했어요. 여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거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덜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 긴축 그러면은 또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치가 나오면서 FOMC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밤이죠.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아침에 알게 되는데, 그때로 보면은 이거 긴축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전강 후약이 됐을까 생각을 하면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 좋으면서 전일날 하락을 마감했었죠.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오늘 밤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찍힌 거고요. 그리고 내일 밤이요. 내일 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나온 거예요. 소위 해지가 좀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선물에서 4,500억 매도가 나왔고요. 거래소에서 1,100억 원, 코스닥에서 170억. 주식은 그닥 크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선물에서 4,500억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은 좀 강한 매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죠. 그동안 매도 매수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그동안 매수했었던 거 해소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매도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식에서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일정 부분 지지난달부터 시작된 매수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 혹은 개인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는 수급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밤 FOMC 회의 결과, 이 불확실성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래 좀 물량 줄이자, 그리고 좀 지켜보지 내일 모레까지는, 이런 결과,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하냐면요, 원달러 환율, 이 모든 것은 환율에서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은 전강 후약이지만 환율은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쏘쏘한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겠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이미 인플레이션은 꺾인 거고 환율도 떨어진 거 보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박스권 이탈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 안에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놀고 있는데요. 아래에 2350선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VIP 회원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350선이면 저는 강력한 매수 사인을 보낼 겁니다. 예, 여기서는 뭐 떨어지더라도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다라는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래로는 1% 정도의 하락폭이 있는 거고요. 위로는 올라가면 2500 혹은 2600 그럼 요만큼의 하락폭을 감수하고선 이만큼의 상승폭 그러면은 투자 대상에서 보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겠니? 라는 기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약주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먼저 경보제약 상한가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중소형 소형주죠. 소형주고 그리고 화일약품 상한가 코스닥이에요. 이 종목은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소형 제약주 바이오 말고요. 제약주 중에서 명문제약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16% 급등이니까 꽤 큰 거죠.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연제약 13.8% 급등을 했는데 더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국제약품은 어저께 상한가 먼저 갔어요. 상한가 먼저 갔고 오늘도 25%까지 급등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는 거죠. 어저께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까지 급등하면 매물 출회할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다가 대형주 단에서는 대표주 있죠. 한미약품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오늘도 5.78%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들 종목들 왜 상승했을까? 어젯밤 뉴스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유럽이랑 중국에서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방역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또 급증한다고 해요. 실제로 코로나 환자, 응급 환자 급증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재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이 빚어져서 의약품 사재기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급등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쫓아잡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미약품 기준으로 32만 원 선, 33만 원 선 정도 선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도주로 먼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요. 단기 물량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 쫓아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가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장중에는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는요. 신고가예요. 장중에는 8%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약간 윗꼬리 알고 내려오는 흐름이지만 멋있죠. 예, 정배열을 61선, 21선, 5일선 정배열을 타고 쭉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같은 맥락 신고가죠. 종가상. 그리고 부품주 단에서는 제가 진성 TC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 인프라 투자 정책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 이쪽에 좀 풀어주겠다, 완화해 주겠다라는 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중동,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이 건설이 지금 최대 관건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볼만한 요건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세계 1위 기업이 건설기계에서 캐터필라인데요. 급등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횡보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마감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2.5% 상승하면서 다시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죠. 이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라의 납품을 반 이상을 해요. 물론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라든가 현대 건설기계에도 납품을 해요. 건설기계가 가면 같이 간다라는 흐름 안에서 진성 TEC를 좀 부품주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권해드리고, 건설기계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 그리고 저점 매수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K방산주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현대 로템은 소폭 하락했지만 LIG 넥스원 2.7%, 한국항공우주 2.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2% 상승하면서 지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을 다지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방산주 해외 수주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K2전차라고 하죠. 특히나 이 폴란드 수출 바로 여기에 연이어서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샘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5대 이렇게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K방산 조정 이후에는 다시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 관심 아직까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오랜만에 또 급등합니다. 현대중공업이 3% 상승했고요. 현대미포조선 4.89%, 대우조선해양 3.7% 상승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주된 관점은 현대미포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는 6.5%까지 상승했었는데 살짝 밀립니다. 앞에 매물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 이랬을까? 현대미포조선이 LPG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액수는 1,000억 가까이 되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의 이 하락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급박하게 나타났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은 장대 거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장대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거 단기 낙폭 과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지지대 역할, 이런 거 해서 1차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여요. 즉 세력이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주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최근 11만 7천 원에서 한 달 넘게, 한 달 반 동안 아래 위로, 이게 뭡니까? 5% 이내에서 횡보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아래로 떨어지려고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매질을 위해서 이런 걸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부분, 향후 수주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동안 수주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그걸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년도 이익은 계속 증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실적 기반 수주 산업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주로 분류를 해서 보면서 내일을 혹은 내년을 기약할 만한 조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제자리를 좀 찾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상승했죠.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또 힘을 못 썼어요.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최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50만 5천 원 수준이면은 매수해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러면서 뭐 한 1.5% 더 밀린 상황이긴 한데요. 아래 꼬리라고 올라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느냐?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일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금지법이라고도 일컫는 거기에서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혹은 테슬라 뭐 생산을 좀 줄인다. 그걸로 인해서 좀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기아, 뭐 미국의 자동차 업체, 독일의 자동차 업체 많죠. 테슬라가 줄인다고 해서 얘네들도 줄이진 않아요. 얘네들이 늘어나니까 테슬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매수 고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고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50만 원, 5천 원 이 전후에서는 뭐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고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외에 뭐 삼성 SDI 뭐 같은 맥락에 매수 자리 근처에 왔고요. 같은 맥락으로 에코프로 BM이죠. 오늘 약간 상승했죠. LNF 소폭 하락이지만 어제 오히려 상승을 한 종목 포스코 케미칼 뭐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이 종목 역시 앞서 말씀드렸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술적으로는 반등 시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단 단기 반등 가능성을 놓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특히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눈 내리는 또 하루가 됐네요. 또 많이 내린다고 또 밤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공기도 안 좋은데요. 너무 또 밖에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눈 오는 하루였지만 또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증시는 또 기대가 되는 하루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